삼남 오녀 중 막내딸 오순영입니다. 현재 활동은 지산동에서 어머니가 살던 집을 기념관으로 만들라는 유언을 하셔서 모우산인 오지오 기념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림이 없고 유품만 있습니다. 아버지는 본래부터 체약하셔서 그런지 자식들에게 별 관심이 없이 살아온 분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원망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한 인간 오지오로 볼 때는 위대하지만 아버지로서는 0점입니다. 아버지는 교육에 있어서 아들과 딸의 차이를 두었습니다. 예를 들어 70년대 한자 운동을 할 때 딸한테는 한자 공부하라는 말씀을 한마디도 안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들한테는 한자 공부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또 아버지가 경제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돈에 대한 불만을 하면 사회에서는 아래를 보고 감옥에서는 위를 보라고 하시면서 신문에는 배고픈 사람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1950년대는 집으로 구걸하러 온 사람이 있었는데 돈보다 밥을 달라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어머니가 그 사람들한테 밥상을 차려주었습니다. 그러다가 한번 차려주지 않고 그냥 돌려보내는 것을 알면 아버지는 어머니한테 호통을 치면서 아버지가 돈을 주면서 보냈다. 리어커 상인한테 주로 물건을 사준다. 그 다 팔아볼 때 몇 푼이 되겠냐고 했습니다. 휴문고 3학년 때 어느 날 우연히 한국 최초 여류화가 나혜석 전시에서 유화를 구경하게 되었는데 색채와 힘찬 필지에 유화를 해야 되겠다고 결심했다고 들었습니다. 휴문고 졸업을 앞두고 나의 일생을 그림에 바치기로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동경미술학교로 진학해야 했다고 들었습니다. 아버지 친구인 김주경 화백님이 송도 고보에 있었는데 바람도 쐴 겸 구경 삼아 개성에 가셨을 때 그곳이 아름다운 풍치에 반해서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이 시기가 내 생애 중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10년이라고 하셨으며 김주경 화백님의 권유로 송도고보 미술교사로 근무하게 됐습니다. 아버지는 일본에서 귀국하여 김주경 화백님과 함께 인상파 색채를 좀 더 깊이 파고 들어갔습니다. 1938년 발간한 원색판 오지오 김주경 인화집은 조국 자연의 밝고 투명하고 아름다운 색조를 되찾은 하나의 기념탑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남양집은 아버지가 1935년 3월부터 송도고보 미술교사로 재직하던 시기에 살았던 개성집으로 화실로 썼던 사랑채를 그린 그림입니다. 이 집은 초당 동네로 7, 8가구에 살지 않는 작은 동네였습니다. 그리고 남양집에 빨간 옷을 입은 아이는 제 언니이자 오지오 화백의 둘째 딸 금이입니다. 남양집은 1938년 인화집 발간 후 그린 그림으로 원 제목은 사양이었으나 1968년 현대회화의 근본 문제에서 현재의 제목인 남양집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버지가 남양집을 그린 화인은 볕이 따뜻한 어느 날 오후 남양된 초가집의 흰벽과 그 앞에 서 있는 늙은 대추나무의 수많은 가지와 음향의 교차라고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송도고보 교사로 있었을 때 일본 교사 밀고로 일반 형사를 급파해서 붙잡히면 이유 없이 반일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몇 년을 감옥에 살아야 하기 때문에 동북으로 내려갔던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1949년 조선대학교 교수로 계시다가 휴교령이 내려서 동북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유교를 45살에 맞았는데 이 당시 동복집이 아닌 다른 곳에 숨어 계셨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아이들이 보고 싶어 위험을 무릅쓰고 집으로 오셨는데 이때 하필 모산에서 내려온 빨치산들이 마을에서 철수하지 않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빨치산 공작대원이 찾아와서 총을 맨 채로 아버지를 소환하겠다고 딱 잘라 말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그 말투에서 거역할 수 없는 공산당의 명령을 느낄 수 있었다 하셨고 그날 밤 그들을 따라 모산으로 끌려가셨습니다. 아버지는 6.25 직후 광주 원효사와 매국사의 생활을 그려 봉안했습니다. 저희 외할머니께서 폐사가 된 원효사를 중건하셨는데 그래서 아버지도 불사 중건에 동참하는 뜻에서 생활을 그리셨습니다. 1950년대 원효사에 가는 길은 지금처럼 교통편이 없었어요. 지산동 초가집에서 출발하여 꾀째를 넘어 산둥성이를 타고 아버지, 어머니, 언니와 나는 화그를 들고 4명이서 원효사를 간 기억이 납니다. 초기에는 색채주의 자연애라 할 수 있고 그것은 개성시대의 사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향이 계속해서 이어져 온 것입니다. 초기가 인상주의적 경향이라면 후에는 감각적인 형상주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에 갔을 때는 이미 지나간 인상파에 주목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해화는 빛의 예술이라고 하시며 광의 약동, 색의 환희, 자연에 대한 감격,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해화다 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빛을 주는 화가이어서 태양빛으로 변모해 가는 것을 그렸습니다. 즉 흙빛, 물빛, 그늘빛, 따뜻한 공기를 그렸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이 화가이기 이전에 민족의 일원이라고 하시면서 그림은 내가 안 해도 할 사람이 많으나 한자 교육의 중요성을 읽어야 하는 일은 자신이 꼭 해야 한다고 신념을 가지셨습니다. 넷째 딸 나니 언니는 1970년 간호원으로 독일 함부르크 옥센졸 병원에서 근무했었습니다. 우리 식구 중에 최초로 외국을 나갔습니다. 1973년 부모님을 초청하여 그동안 벌었던 돈으로 유럽 여행을 친구와 같이 다니면서 구경시켜 드렸던 것입니다. 3남 5녀 중 가장 효심이 깊고 훌륭한 넷째 딸 나니 언니는 내가 존경하는 언니입니다. 오지오 화집에서 외국 풍경 작품이 있었음으로써 금상첨화입니다. 아버지가 1974년 파리에 가셨을 때 세네갈 청년 작가 작품 전시회를 보셨는데 그때 100여 점의 대작을 보고 크게 감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네갈이 옛날 프랑스 통치를 받았다는 점에서 꼭 세네갈에 들러 그곳 사람들이 생활과 예술을 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5월 중순에 한자에 대한 일을 하기 위해서 택시를 타고 가시다가 전남대 병원 근처에서 큰 트럭과 부딪혀 크게 다치셨습니다. 당시 트럭 운전사가 병문안을 왔을 때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려보내셨는데 치료비를 받았다고 해서 당신이 나아지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5월 초순에 세네갈 소년들을 국전에 출품할 계획으로 시작하셨는데 교통사고로 끝내 완성하지 못하셨습니다. 이 작품은 1980년 세네갈에서 스케치해온 것을 캔버스에 목탄으로 스케치했습니다.
그 위에 삼색의 테레핀을 섞어 수차처럼 묽게 하여 대생을 한 선을 따라가며 편한 걷기까지만 그려져 있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절필이 아닙니다. 또 아버지는 대생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선을 그어 놓은 흔적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지호 화백의 자손이자 오숙윤 화백의 일녀 이남의 첫째 딸 오수경이고요. 현재 서양화가로 활동 중입니다. 저는 할아버지이신 오지호 화백과 광주 지산동 초가에서 함께 생활하며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할아버지를 기억하면 늘 반듯한 한복 차림의 모습으로 검소하시지만 품위 있게 생활하셨어요. 새벽에 일찍 기침하셔서 빨간 원고지에 열심히 글을 쓰셨고 매일 오전에 화실에서 그림을 그리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 조용히 작품에 열중하실 수 있도록 화실문을 불쑥 열거나 큰 소리로 떠들지 않도록 주의를 들었어요. 그림을 다 그리시면 화실로 들어오라 하시면서 따뜻하게 맞아주시며 맛난 초콜릿도 주셨답니다. 그리고 진지를 드실 때마다 당시 새마을운동의 주택 개량에 대해 비판하시면서 우리나라 자연, 전통주택과 한복의 아름다움을 매우 강조하셨던 것이 생각납니다. 또 1970년대 유럽과 이집트를 다녀오셔서 보셨던 많은 작품과 그곳의 문화유적을 광주 지산동 화실에서 강연하시면서 세계 미술과 현대 흐름을 제자들에게 알리셨고 슬라이드를 통한 강연이셨기 때문에 항상 초저녁에 시작하셨는데 그것이 아련한 기억으로 남습니다. 아버지이신 오숙윤 화백은 전남대학교 교수로 재직하시면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셨지만 할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 교수직을 그만두시고 화업에 열중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오지호 화백도 조선대학교 교수이셨지만 이로 인해 화업에 더욱 열중하지 못한 부분을 아쉬워하셨고 아버지에게 이르시며 화업에만 열중하기를 마지막으로 바라셨다고 합니다. 지산동 초가가 초대 교수 사택이었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별세하신 이후 오숙윤 화백은 어렵게 초가를 사들여서 할아버지가 직접 설계하신 북향의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 화실을 시기념물, 즉 문화재 신청하여 영구 보존하게 하였고 아버지도 그곳에서 작품을 열중하시면서 화맥을 이어나가셨어요. 비록 지방의 작은 화실이었지만 서울뿐 아니라 프랑스, 일본, 유럽의 많은 화가들과 인사들이 모여 예술의 담론을 펼쳤던 곳이 되었고 오숙윤 화백은 풍수오방이라는 자신만의 작품 세계를 펼쳤던 곳입니다. 아버지 오숙윤 화백은 홍대 회화과 졸업 이후 해년마다 열리는 국전에 공모하여 국전 초대 작가가 되었고 이로 인해 실력을 갖춘 인기 작가가 되어 전국에 이름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작품의 주제는 한국적, 토속적, 정통적이라는 테마를 작품을 하셨고 역시 오지호 화백의 사상을 이어가는 주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인상주의 화풍을 벗어나 자신만의 화풍을 찾고자 하셨는데 오지호 할아버지가 늘 강조하셨던 한국적 아름다움의 주제로 우리나라 산과 사찰, 전통 풍수사상과 오방색을 연구하시며 자신만의 풍수 시리즈 작품을 완성하시기 시작하였습니다. 프랑스, 유럽, 러시아, 일본 등에서 풍수 작품 전시를 하시면서 프랑스 평단에서는 마에스트로라는 최고의 칭호를 받으시며 수상도 하셨습니다. 그의 작품은 서양과 세계를 바라보지만 한국적 언어로 풍수 오방을 통해 한국 정신을 세계에 고착시켰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지산동 오지호가는 시지정문화재로 되어 있어 해년마다 이영익기를 관할군청과 함께 시행 중입니다만 초가에 쓰이는 주요 부재인 볏짚을 농업의 현대화로 인해 구하기 힘들어 매우 노력해야 하고 용마루 등을 이을 전문 기술자분들의 타계로 전통 그대로의 모습을 구현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저희의 바람은 나간읍성과 민속촌 등 우리나라 대단지 초가 이영익기와 협업하여 부재와 기술진의 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화맥을 이어 현재 서양화가로 활동 중입니다. 작품을 구상하거나 작품을 그릴 때 항상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옆에 계시는 것 같아요. 또 그분들의 발자취와 흔적들을 늘 정리하고 발표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면서 자연스럽게 행적과 뜻이 반복되다 보니 그분들의 예술혼이 각인되는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에게서는 직접 그림을 배우지 않았지만 그분의 한국적 인상주의 사상은 제 작품 속에서 밝은 색채로 구현되고 아버지 오승윤 화백에게서 직접 배우고 지도받은 데센과 채색법은 현재 저의 순례자 시리즈로 또한 구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작품 활동을 하는 작가가 오지호 화백을 기준으로 증손자까지 저를 비롯해 8명이 있고 3명이 미술관과 교육자로 활동 중입니다. 그리고 저의 딸 박지윤은 현재 미국에서 예일대 미술학과를 졸업하고 미술사학 박사 과정에 있는 등 많은 후손들이 오지호 화백의 화맥을 직간접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